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2일 오후 5시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을 때 하나의 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즉 나라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 그리고 나라를 찾은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는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깨고 그리고 용기를 얻는데 바로 이 두 신문사가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인재들이 이 두 신문사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독립투사도 있고 위대한 문학가도 있고 인재의 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 때 이 두 신문사가 사실상 정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그 설립자이신 김성수 선생, 그분의 동생이 김연수 선생, 김성수 선생은 교육자, 언론인, 물론 기업인이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정치인이 되고 부통령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분 동생인 김연수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인 경성방직 설립자로서 일제시대 때 가장 큰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기술자를 만들고 또 장학사업도 한 분입니다. 이 두 형제를 친일파로 모는 데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일제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그 정도의 민족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독립운동가보다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분입니다. 교육, 언론, 기업. 교육, 언론, 기업을 통해서 일제시대에도 대한민국을 수립하기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렀던 사람들입니다. 김명수 선생은 건국 직후에 반민특위에 걸려가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무죄 판결문이 참 근사한 판결문입니다. 아주 형식 논리보다는 김연수 선생이 정말 뭘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무슨 자결을 받았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분은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판결문은 명판결문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지금부터 동아일보에 대한 이동복 선생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동복 선생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남북 관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사람이죠. 70년대부터 계속 남북 관계의 정부 요인으로 참여했다가 국회의원을 지낸 다음에는 야인으로 변한 다음에도 계속 바로 어제까지 계속 남북 관계에 대한 논평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동복 선생의 글이 가장 정확합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올린 글,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니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경고가 결국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동복 선생이 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보내와서 조갑제닷컴에 띄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대 국회의원이었던 이동복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동아일보사 본사로 전화를 걸어서 동아일보 구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오후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들이 주최하고 엄청난 수의 애국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서울 시내 삼각지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던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하여 이 중대한 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구도 이에 관한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짜 언론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가에 쓰셨어요.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매국적인 대북 유화 정책의 결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 속에서 동아일보가 보여주는 이 같은 반애국적 보도 행태는 언론으로서 동아일보의 존재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로 동아일보의 구독을 중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동아일보를 구독하는 독자 가운데서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와 행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동아일보의 이 같은 반애국적 보도 작태를 묵과하면서 KBS의 가짜 언론 행태를 시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동복 선생은 1950년대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정치부 기자로서 자유당 시절입니다. 그리고 71년까지 한국일보, 주로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71년에 중앙정보부에 발탁이 되어서 대북 정책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분입니다.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동아일보를 지금까지 구독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동복 선생이나 저나 동아일보의 과거의 역사적 역할, 일제시대 때 민족의 등불이었던 부분, 그리고 해방 직후에 동아일보가 방공의 하나의 보루였습니다.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이 방공정당인, 방공민주정당인 한민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아일보 한민당이 공산당과 싸우는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민당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가다가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과 노선이 맞지 않아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부통령이었던 김성수 선생이 중도에 사퇴하기도 하고 그 뒤부터는 자유당 시대 때는 동아일보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동아일보는 좌경화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걸어왔던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에 합치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한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넘어가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스탠스가 반저널리즘 쪽으로 갔다 또는 반애국적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사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조선일보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 역할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이동복 선생의 지적에 의한 대로 어제 남북군사 분야 합의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기사를 보도하느냐 마느냐는 편집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권한도 이 상식에 맞추어야 되고 언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대토론회에는 전직 국방장관 12명을 포함한 415명이 참석하거나 서명을 해서 이루어진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전직 합참의장, 전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등 이런 분들 415명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특히 군사 안보 분야의 정책은 이것은 잘못하면은 대한민국의 군사력 붕괴, 거기에 따른 국가 붕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할 때 당당하게 하자 해가지고 정부 쪽에도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참석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뉴스가 될 만한 내용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이 조목조목 이 남북군사합의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의 거짓말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뉴스 가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신원식 장군이 지적한 그런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어제는 많은 기자들이 왔고 외신 기자들도 오고 또 VOA 같은 미국 언론도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가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동복 선생이 화가 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동아일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저널리즘적 행태를 보인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도입니다. 사실관계는 충실하게 보도를 하고 논평은 주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 보도와 논평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12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탄핵 사태 때입니다. 동아닷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해 다운표하고 근해는 아니다. 하야 크리스마스 70만 촛불로 활활. 이것은 뉴시스라는 통신사가 제공한 기사에 동아닷컴이 제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기사는 뉴시스가 책임져야 되지만 제목은 동아닷컴이 책임져야 됩니다. 70만 촛불로 활활. 당시에 경찰은 인원을 그 10분의 1로 잡았습니다. 70만이 아니라 한 7만 정도로 잡았는데 동아닷컴이 70만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성탄 전야인 이날은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도에 머무르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웠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추위도 막지는 못했다. 이거는 기사문이 아닙니다. 이건 선동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뉴시스가 쓴 겁니다. 그러나 이걸 그냥 실어주면 안 되죠. 제목을 또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밤에 들어가서 독신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다 하는 기사도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최근까지도 그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 사라진 거 보니까 다행히 오보임을 인정하고 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동아일보 검색을 하면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2016년 11월 6일자입니다. 제목이 관계도로 정리한 최순실 게이트 해놓고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죠. 정동춘 해놓고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최씨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 출신. 정동춘 씨는 마사지 센터 원장 출신이 아닙니다. 마사지 센터가 아니고 그냥 재활 스포츠 재활 훈련 센터라고 보면 되죠.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면서 마사지란 말을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오보였습니다. 동아일보도 그냥 이 오보를 따라간 겁니다. 오보로 밝혀졌어요, 이미. 정동춘 씨가 청문회에 나오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나는 마사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분 마사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순실
단골, 마사지 이 세 단어가 연결돼 가지고 이 탄핵 사태에 기름을 부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글이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동아일보가 과거에 우리 민족사,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끼친 아주 고마운 영향력을 하나의 전통으로 삼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 법치 이것을 지켜가는데 동아일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가 든다.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 이동복 선생이 오늘자로 동아일보 구독을 중단한다는 글을 이렇게 실었다고 보고 막 우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여도 우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여도 좋겠지만 어쨌든 늦더라도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 기사는 아직도 자료가 많으니까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언론은 사실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기본 스탠스는 권력에 대한 비판입니다. 선동에 대한 견제인 것입니다. 권력과 선동이 손을 잡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감사합니다.